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외과 간호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그 방사선 쪽으로 이제 배우고 있고, 요게 끝나면은 이제 마취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취 같은 경우는 뭐 사실 내용도 되게 많고 제대로 배우려면 그 수의 쪽도 마취가 따로 있어요. 마취과가 방사선과도 따로 있지만 마취과가 따로 있을 정도로 영역이 굉장히 크고, 특히 마취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사고 나서 이제 사망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엑스레이 찍다가는 안 죽죠. 잘 죽을 수도 있겠지만 심장이 안 좋거나 호흡에 문제가 있는 애들은 찍다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워낙 드물고, 마취는 이 사고가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사고가 일어나면 사망으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되게 이제 예민해요. 그래서 뭐 할 내용도 많고, 기본적으로 그 약으로 재우는 거기 때문에 그 심혈관, 호흡 이런 전반적인 거를 이제 다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려면은 양이 사실 굉장히 많은 부분이고, 어쨌든 한 오늘까지 이제 방사선 어느 정도 끝내고 다음에 한 2주 정도는 아마 마취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그럼 이제 좀 있으면 곧 11월이 되는 거죠. 이제 11월부터는 한 3번 정도에 걸쳐서 제 생각엔 아마 지금 실습을 하려고 하고 있고, 실습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우리가 뭐 수술 준비나 이런 거, 그 다음 수술 도구 같은 거 이제 많이 좀 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공부하고, 그 다음에 마취하는 거, 그 다음에 그 보건 실습실에 이제 엑스레이 모형이 있으니까 그 모형을 가지고 실제로 이제 엑스레이 촬영하는 거는 불가능해요. 촬영하는 거는 불가능한 게, 촬영을 실제로 하려면은 이 방사선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뭐 요건 같은 게 굉장히 까다롭고 학교 내에서는 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현장 실습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수밖에 없고, 기본적으로 다만 모형이 있기 때문에 기기를 이제 설명을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그 실견을 가지고 혹은 인형견을 가지고 찍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알려드리겠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할 때 이제 주로 보정을 이제 잘 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오늘은 그 남아있는 부분 이제 거의 다 됐어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 마저 하고, 그 다음에 한번 어떤 거 찍는 거 이제 배웠던 거, 엑스레이 촬영의 실제부터 우리가 이제 그 전까지 뭐 해부 구조나 이런 거 한번 쭉 했었죠. 한번 리뷰 또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엑스레이 촬영의 실제 파트를 이제 그 다시 실제로 한다는 게 아니고 엑스레이 촬영의 실제라는 게 이제 했던 그 섹션의 제목인데, 그 파트를 다시 한번 이제 리뷰를 조금 해주고 그렇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이제 뭐 붕대법이나 이런 것도 조금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아마 배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은 아마 조형 검사 부분이랑 이제 거의 다 끝나요. 거의 다 끝났고, 그 찍는 거 다시 한번 리뷰할 계획이고요. 그다음 이제 조형 검사인데, 조형 검사 같은 경우는 요거는 제가 일단 간략하게는 만들어 오긴 했는데 나중에 조금 슬라이드를 확대해서 한번 기회가 되면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조형이라는 게 뭐죠? 조형? 여러분 그 옛날에 그 병원 가면 조형 검사라고 했어요. 조형 검사를 했는데 요새는 조형을 안 하고 내시경을 해요. 조형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으면은 그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위라든지 장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뭐 보통 텅 비어 있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내용물이 차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보통 뭐 그냥 물이 차 있을 수도 있고 액체가 차 있을 수도 있고, 제일 많은 게 음식물이 차 있는 경우도 있고, 이게 또 가스랑 뒤섞여서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그 안에 뭐 어떤 게 구체적으로 있는지, 그 다음에 위장의 모양이 어떤지 이런 거 알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실제로 이 조형 검사라는 거를 했어요.
조형 검사라는 건 뭐냐면은 조형제를 먹으면은 그 조형제가 엑스레이에 투과성이 없어요. 자, 우리가 엑스레이 할 때 굉장히 까만색부터 굉장히 하얀색까지 나온다고 했죠. 그쵸? 굉장히 까만색은 뭐죠? 가스가 굉장히 까만색이었고, 굉장히 하얀색은 쇠, 그죠? 그 다음에 뭐 마이크로칩 같은 것도 완전 하얗게 나왔죠. 그 다음 또 하얀 게 뭐였어요? 그 다음에 뼈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어쨌든 쇠 같은 게 제일 하얗단 말이에요. 이 조형제는 이렇게 약간 쇠처럼 하얗게 나오는 게 조형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먹게 되면은 이게, 자, 우리가 뭘 먹으면 식도를 타고 내려가죠. 위에 도달한 다음에 장으로, 소장으로 가서 뱅글뱅글 돌다가 대장으로 넘어간 다음에 마지막으로 변으로 닿아요. 입부터 항문까지 해서 쭉 음식물이 소화가 되는 과정이 있는데, 이 조형제 같은 경우는 흡수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렇다고 인체에 유해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입으로 먹고 항문으로 그냥 배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자체는 좀 위험하거나 그렇진 않고, 기본적으로 이걸 먹게 되면은, 이거는 엑스레이에 투과를 못하니까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러면은 엑스레이가 다 투과해버리면 까맣게 나오죠. 이거는 투과를 못하니까 쇠처럼 이렇게 하얗게 나와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얗게 나오면은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은, 보세요. 위에 모양이 약간 3D처럼 굉장히 자세하게 보이죠. 그래서 만약에 위에 심한 궤양이 있다든지, 아니면 위에 종양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위에 어떤 이물 같은 거, 강아지는 그런 사고가 많죠. 뭐 동전을 먹었어요부터 해서, 그 다음에 뭐 종이를 먹었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근데 만약에 동전을 먹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동전은 하얗게 나오죠. 투과가 안 되니까. 그러면은 그냥 엑스레이만 찍어봐도 티가 나지만, 만약에 강아지가 뭐 종이를 먹었다든지, 아니면은 천을 먹었다든지, 그쵸? 아니면은 뭐 고무나 이런 걸 먹으면은 엑스레이 상에서 이게 구분이 잘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형제를 넣어보면은, 어떤 부분은 만약에 이제 이물 같은 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그럼 여기는 조형제가 있지를 못하겠죠? 그럼 조형제는 겉에만 하얗게 있으니까 우리가 가운데 있는 걸 보고 얘는 뭐를 먹었구나 하고 추측을 할 수 있겠죠. 먹은 게 뭔지는 모르지만 추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그리고 보통 동물병원에 올 때 보호자분들이 얘 뭐 먹은 거 같은데 라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이때 조형을 한번 해보면은 얘가 뭐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우리가 이제 보통 뚜렷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병원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이제 조형을 했는데, 사람병원에서는 1차적인 목적이 위에 종양이라든지 위에 궤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강아지 같은 경우는 종양이나 궤양도 중요하지만 제일 많은 게 이물이에요, 이물. 사람은 이물을 먹고 자기가 먹었는지 알잖아요, 그쵸? 그리고 변으로 안 나왔으면 이물이 배에 있겠구나 알잖아요. 그런데 동물은 먹고 시치미를 떼니까, 아니면 먹고 나서 어때요? 얘가 뭘 먹은 것 같은데 계속 갑자기 구토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물을 먹은 거예요. 그러면 의심만 하는 단계니까 확인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갖다가 엑스레이 한번 찍어보고 보통 조형을 하게 되죠. 사람 같은 경우는 위궤양이라든지 위암이라든지 아니면 위나 장에 어떤 이상을 보기 위해서 조형을 여태까지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발전된 엑스레이가 아니고 내시경이죠. 내시경이 나온 후부터는, 요새 뭐 위암 검사 조형으로 하나요? 다 내시경으로 하죠. 내시경으로 직접 들여다볼 수 있게 됐고, 강아지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일단은 내시경을 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왜냐면은 돈도 비싸고, 내시경을 갖고 있는 병원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내시경을 하려면 뭐 해야 돼요? 마취해야 돼요, 마취. 그 다음에 내시경을 한다 그래도, 내시경은 이물을 보기 위한 목적도 있겠지만 어떤 뭐 그런 것들, 이물 같은 거는 조형으로도 또 충분히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용적인 문제나 인력의 문제나, 또 병원 의사들은 내시경하고 이런 내과 전문의들은 이걸 다룰 줄 알지만 그 동물병원에 있는 경우에는 또 교육을 따로 받지 않으면은 이거를 잘 모르는 수의사들도 많아요. 저도 내시경을 어떻게 다루는지 잘 모르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동물병원에서 많이 하는 거는 조형입니다. 조형을 언제 많이 한다고요?
어떤 이물이라든지 안에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의심이 될 때 조형을 하게 되고, 자, 조형을 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일반적으로는 보통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요. 엑스레이를 한번 찍고 얘가 뭐 30분 전에 뭐를 먹은 것 같은데요, 아니면은 뭐를 먹은 게 없는데 자꾸 구토를 해요. 그러면은 혹시 뭐 어디 나 원래 먹었나 이런 거 이제 의심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조형을 한번 이제 해보게 되고, 아니면은 뭐 장이 부어 있거나 아니면 뭐 계속 심하게 설사하거나 이럴 때도 한번 조형을 할 수 있어요. 대신 그런 거는 조형보다는 요새는 초음파가 나왔기 때문에 초음파가 사실 더 좋은 방법이고, 그래서 요새는 조금 이물 쪽에만 한정해서 쓰는 경우가 많고, 자, 지금 말씀드린 거는 위장관 조형이에요. 위장관 조형, 위장관 조형이 있고, 그 다음에 조형이라는 거는 사실 척수라든지 척추라든지 이런 데도 조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는 많이 안 써요. 왜냐하면 요새는 MRI나 CT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조형을 하지 않고, 이런 게 굉장히 어떤 좀 세밀한 이런 테크닉 같은 것도 많이 필요하고, 여러분 척수 조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위험도도 많이 크겠죠. MRI로 찍으면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는 또 그런 걸 안 하고. 자, 그 다음에 방광조형이 있어요. 방광조형. 방광조형도 요새 이제 CT 같은 게 많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많이 하지는 않아요. 방광조형 같은 경우는 방광에 이제 암 같은 게 생기면은 뭐 이행상피암이라든지 우리가 줄여서 TCC라고 부르는데, 그런 암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그 신장이나 이런데 어떤 문제 같은 게 있으면은 그 요도 쪽으로 해서 암컷이나 수컷의 생식기에 조영제를 넣어가지고 위로 쏘는 거죠. 그래서 방광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그 신장이나 아니면 요관, 방광 이런 데는 또 안 보이는 경우가 많고, 그 안에 혹시 뭐 결석이라든지 이런 게 또 있는 경우에는, 보이는 결석이면 엑스레이 나오겠지만 보이지 않는 경우에 엑스레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방광 조형을 하고, 방광 조형도 어떤 그냥 그 조형액만 넣는 경우도 있고, 이제 가스랑 같이 넣어서 뭐 이중 조형하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사실 많이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동물병원 가시면은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일반적인 위장관 조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위장관 조형 같은 경우에는 뭐를 쓰냐면은 바륨이라는 걸 씁니다. 바륨. 여러분 바륨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바륨을 먹으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하얗게 나와요. 이렇게 하얗게 나오고, 그 다음에 만약에 식도라든지 이런 데가 천공이 의심되는 상황이 있어요. 천공이라는 건 구멍이 뚫렸다는 거예요. 천공되는 경우가 뭐가 있을까요? 강아지는 닭뼈를 먹거나 뾰족한 뭐 바늘이나 이물 같은 거를 먹었을 때 천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게 의심될 때는 바륨을 보통 쓰지 않고 그때는 이제 게스트로그라핀이라는 걸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옴니파크라는 조형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쓰는 조형제가 보통 3개 중에 하나예요. 옴니파크라는 조형제는 사실 이 조형제는 뭐 무슨 계열이 있어요. 뭐 아이소 헥설 계열 뭐 이런 식으로 계열이 있는데, 이게 이제 계열에 따라서 나눠지면은 이름이 복잡한데,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좀 리뷰할 수 있으면 리뷰를 할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막상 동물병원에서 쓰게 되면 보통 이 3가지 조형제를 많이 쓰게 돼요. 옴니파크 같은 경우는 얘네 2개는 보통 위장관 조형을 할 때 쓴다고 보시면 되고, 옴니파크는 위장관 조형을 제외한 다른 조형을 할 때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병원에서 이렇게 쓰는데, 옴니파크를 위장관으로 해도 전혀 상관없어요. 제가 있던 병원에서는 옴니파크를 위장관 조형제로 썼어요. 근데 왜 다른 병원에서는 그렇게 안 하냐? 옴니파크가 상당히 비싸요. 그러니까 위장관 조형할 땐 이걸 쓰고 다른 거 할 때 옴니파크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많이 이제 하는 편이고, 조형을 할 때는 보통 막 그 요도 쪽으로 방광 조형 같은 거 할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요도 쪽으로 쏘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이제 길쭉한 그 뭐라 그러죠, 튜브를 갖다가 그 요도에다가 이제 삽입을 해가지고 뭐 조형 같은 거를 이제 하게 되고, 위장관 조형은 어떻게 할까요? 위장관 조형은 그냥 보통 먹입니다. 그죠? 먹이는데, 사실 그 위장관 조형을 하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튜브를 넣어가지고
위까지 연결하고 조영제를 보통은 이제 쏘게 돼요. 조영제를 보통 쏘게 되는데 그냥 먹여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이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이건 제가 동영상을 보여드릴 것 같은데 이렇게 위까지 연결을 하고 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보정이 잘 안되면 강아지가 앙 물어가지고 튜브를 삼키는 사고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익숙치가 않으면 그냥 주사기에다가 그 조영제를 넣고 그 다음에 저기 항문으로 하는 조영도 있어요. 직장 쪽으로 하는 조영도 있고 사람도 있죠. 그런 조영 방법이. 예, 그리고 그냥 입에다가 그냥 넣어요. 밀어 넣어요. 게스트로그래핀이라든지 바륨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그냥 먹입니다. 먹인 다음에 자, 조영제는 액체예요. 우리가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되죠? 입부터 시작해서 항문까지 이렇게 쭉 타고 내려갈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조영제라는 게 하루 종일 위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내려간단 말이에요. 내려가고 액체이기 때문에 내려가는 속도가 생각보다 빨라요. 그래서 조영 검사를 할 때는 먹이고 나서 시간 간격 단위로 계속 촬영을 합니다. 계속 촬영을 하는데 일단은 조영이 우리가 식도에 문제가 있는지 보는 식도 조영이 있어요. 식도 안에 뭐가 이제 뭐 개실이라 그래서 뭔가 크게 부풀은 어떤 방 같은 게 있는지 아니면 식도가 협착되어 있는 게 있는지 아니면 식도에 이물이 있는지 그렇게 하는 그 식도 조영이라는 게 처음에 있는데 식도 조영 같은 경우는 이게 순식간에 내려가기 때문에 넣자마자 입으로 먹이자마자 바로 찍습니다. 넣자마자 바로 찍는데도 심지어 내려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식도 조영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위장관 조영이라 그래서 보통 일단은 식도를 이제 딱 넘어갔다 그러면 이물 같은 게 그럼 위에 정체가 되겠죠. 장으로는 또 못 내려가고 그러면은 위쪽에 이제 조영을 하는 방법이 있고 보는 목적에 따라서 찍는 간격이 달라요. 식도 같은 경우는 넣자마자 바로 찍고 그 다음에 위 같은 경우는 넣고 나서 뭐 가령 5분, 10분, 15분, 그 다음 30분, 60분, 90분, 그 다음 길게는 한 12시간에서 24시간까지 이제 촬영을 하게 되고 장이나 대장 같은 경우는 시간이 더 걸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이쪽이 이제 식도가 있고 위가 있고 장이 있고 뒤에 이제 항문으로 나가는 대장이 있다면은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이런 간격 같은 게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은 어떨까요? 얘 어때요? 식도는 통과한 것 같죠? 여기가 위에요, 위. 위고 얘가 간입니다. 그래서 위 안에 조영제가 어때요? 자, 조영제든 뭐든 우리가 액체가 이제 딱 묻게 되면 어때요? 묻고 나서부터 우리가 손을 딱 떼더라도 손에 좀 묻어 있죠. 이거랑 똑같아요. 조영제도 여기 지금 이렇게 묻어 있는 거예요. 이 까만 거는 가스겠죠. 그러니까 이제 위 있는 데에 가스가 차서 지금 조영제가 없지만 아직 위에 표면에는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묻어 있는 모양 같은 거를 보면 우리가 위가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 것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하얀 거는 지금 조영제죠. 자, 조영제가 위가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은 큰 부분이 있고 작은 부분으로 내려가는 부분인데 내려가는 부분 유문부라 그래요. 이제 유문부 통해서 여기가 이제 12지장이에요. 12지장으로 지금 조금 내려갔죠. 내려갔고 요 부분은 지금 다 안 내려갔죠. 그리고 상당 부분은 지금 장을 거쳐서 여기에 지금 또 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중력 때문에 좀 안 넘어가는 부분도 있어요. 이런 부분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다 내려가게 되고 이 부분은 또 많이 묻어 있고 이 부분은 이제 지금 내려가고 있는 부분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 같은 거나 아니면은 만약에 여기에 뭐가 막혀 있다 그러면 여기 게 내려가겠어요? 1시간, 2시간 기다리는데도 뭐가 안 내려가네? 그러면 우리가 뭘 의심해요? 12지장 이 부위에 이물이 있구나. 아니면 유문부 이 부위에 이물이 있구나. 하고 예측을 하고, 그때는 어때요? 그때는 제일 좋은 건 CT를 찍는 건데, 지금 사실 조영을 하는 이유가 CT를 못 찍으니까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때는 개복 수술을 합니다. 여기를 한번 열어봐서 안에 이물이 있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운이 좋으면은 조영을 할 때 어떤 이물 같은 게 모양이 형태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가령 이제 막혀 있는 경우에는 조영제가 안 내려가죠. 그럼 안 내려간 것만 우리가 확인을 하고 뭔가 막혀 있다.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은 조형제가 굉장히 부분적으로 조금만 내려가고 대부분은 정체돼 있든지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조형이 이제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식도 조형 같이 식도 이제 위장관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상부 위장관이라 그러면 주로 위쪽 찍는 시간이 다르다 그랬죠. 그리고 보통은 바리움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됐지만 식도의 천공 같은 거 혹은 위의 천공 같은 게 의심되면은 그때는 바리움을 사용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바리움 관장, 아까 제가 항문으로도 한다 그랬죠. 관장을 통해서 우리가 바리움을 넣는 거는 목적이 뭘까요? 직장의 모양을 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 가령 강아지 같은 경우는 항문낭염이 되게 심하게 있다든지, 아니면은 그쪽에 이제 수컷 같은 경우, 중성화를 하지 않은 수컷 같은 경우는 그쪽에 그 항문낭이나 이쪽에 종양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암이 이렇게 크게 되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변이 나가는 길을 막으니까 애가 변을 못 넣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그런 게 의심된다면 바리움을 넣어봐가지고 관장을 한번 해볼 수 있죠. 관장을 한 상태에서 엑스를 찍게 되고, 배설성 요로 조용, 역행성 요도 조용 해갖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로라든지 요도도 마찬가지로 촬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조형 방법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상황에 따라서 사용되는 조형제도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조형을 할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식도 같은 경우를 이제 보통 제외하고,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위까지 관을 넣어가지고, 아니면 밑에서 하면은 아래쪽에서 관을 넣어가지고 하는 게 제일 좋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프렌지 튜브 같은 거, 요런 거 이제 연결하고 쭉 짜가지고 넣어가지고 한 명 이제 보정을 하면은 그 조형제를 안쪽으로 이제 넣게 됩니다. 조형제 안쪽으로 넣게 되고, 보통 조형제는 이제 여기나 여기 같은데 이제 타가지고 하게 되고, 조형 방법 중에서 액을 넣는 방법도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큰 병원 가면은 꼭 큰 병원이 아니더라도 사료를 갖다가 이 바륨이 새하얗잖아요. 막 비벼가지고 이거를 먹이는 그 조형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액체 자체가 넘어가는 게 아니고 바륨으로 그냥 덩어리 자체를 내려보내는 그런 조형 방법도 있어요. 특히 이제 식도에 문제 같은 거 있는지 볼 때 그런 방법 같은 거 사용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제일 병원에서 보통 많은 게 이제 이물이 많아요. 이물, 그 다음에 뭐 천공 같은 거 있는지. 천공이 만약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식도가 하나의 어떤 관으로 이어져 있는데 조형제가 밖으로 새 나오겠죠. 조형제가 밖으로 새 나오는 게 있으면은 식도에 구멍 뚫렸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제가 아까 바륨은 그렇게 안 한다고 그랬죠. 왜 그래요? 바륨은 얘가 식도를 뚫고 나오게 되면은 밖으로 나오면 어디에요? 이게 뭐 폐로 가든지 어디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륨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어쨌든 이물, 그 다음 천공. 폐색이라는 건 뭐죠? 폐색이라는 거는 장이, 원인은 모르겠지만 닫혀 있는 거예요. 이물 때문에, 장은 하나의 관이죠, 그쵸? 이물 때문에 닫혀 있는 경우도 있고 서로 유착돼 있을 수도 있고, 원인은 되게 많아요. 원인은 되게 많은데, 가령 장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부위가 닫혀버렸다. 그럼 어때요? 조형제가 더 이상 내려가지가 않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쪽 부위가 지금 이물 때문인지 아니면은 그냥 자체적인 기능 이상인지 아니면 유착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막혔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폐색 같은 것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능 이상 같은 거는 어떤 거예요? 조형을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뭐 변을 못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기능 이상 같은 것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조형제는 먹이는 양 자체는 뭐 소형견은 10ml, 대형견 20ml인데 이것도 뭐 따로 이제 계산하는 방법은 있지만 뭐 그냥 일반적으로 이 정도 먹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피딩 튜브라는 거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그냥 이제 긴 관으로 된 이제 튜브죠. 그래서 여기 프렌지는 사이즈예요. 8프렌지, 9프렌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 정도 되는 사이즈, 그리고 주사기 이제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쫙 넣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아마 제가 동영상이 있을 텐데 한번 찾아볼게요. 그렇게 한 다음에, 자, 식도 조형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한 예로 그냥 식도 조형만 지금 가지고 왔어요. 촬영 시간은 한
0분에서 한 5분 정도 되고 넣고 즉시 찍어야 된다. 식도가 이제 순식간에 내려와요. 순식간에 내려가기 때문에 넣고 이제 즉시 찍으라고 지금 나와 있고, 그래서 이제 식도나 위장관 쪽 조형이 이제 많은 편이고, 자, 그 다음에 조형을 하고는 찍는다는 게 뭘 찍는 거예요? 엑스레이 찍는 거죠? 그럼 엑스레이를 찍으면은 이런 식으로 하얗게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CT나 MRI 같은 건데, CT랑 MRI랑 이제 초음파랑, 지금은 제가 이제 슬라이드 자체가 그 방사선에 워낙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다뤄지진 않았고, 뭐 CT, MRI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요새 병원에 되게 많이 들어오는 편이라고 그랬죠. 특히 이제 CT 같은 경우 이제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편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을 했던 어디죠? 스카이 동물병원 같은 경우는 MRI도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MRI보다는 대부분 이제 기본적으로 CT 들여놓고, MRI는 가격도 이제 비싸고 조금 효용성이 조금 CT보다는 떨어지는 편이에요. 보통 이제 뭐 척수라든지 뇌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편인데, 디스크 같은 거 있다든지 이제 그런 편인데, 어쨌든 CT를 이제 더 많이 사용을 이제 하는 편이고, MRI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이거 혹시 교육 받으셨어요? MRI는 할 때 절대 금속이 있는 게 있으면 안 돼요. 의자 같은 것도 날아가고 한다고 해요. 그 정도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금속이 있는 어떤 여러분들 동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휴대폰 당연히 마찬가지고 시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 할 때 그 심장 수술 같은 거 받은 사람 있죠? 그럼 그 페이스메이커라 그러죠. 그 인공 그 심장 같은 거, 그거 같은 게 있는 사람은 또 못 찍어요. 어쨌든 그런 게 있고, 그 MRI 자체가 거대한 자석이기 때문에 이게 막 끌어다니고 그 다음에 고장 같은 거 이제 일으킬 수 있어서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파워풀 마그네틱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항상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거 기억해 두시고, 저도 이제 그 실습을 하면서 학교 병원에 있을 때는 본 적도 없고, CT나 MRI 이제 저 때는 없었고, 그 다음에 큰 이제 병원으로 갔을 때, 이제 미국에서 일할 때 거기는 병원이 크니까 거기는 MRI가 있었어요. MRI랑 CT랑 이제 다 있었어요. 그래서 CT는 이제 찍는 거를 몇 번 봤어요. CT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떻게 찍냐면은, CT는 방사선이 나와요. MRI는 방사선이 안 나오지만, 그래서 CT 같은 경우는 보통 마취를 하고, 그 다음 이제 큰 기계가 있으면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보통 몇 번 촬영을 하게 되고, 이런 세부적인 조건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저도 잘 모르고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배울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CT 같은 경우는 또 저를 비롯해서 이거는 일반적인 수의사들은 거의 해석을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상을 따로 배운 분들이 보통 해석을 해요. CT 같은 경우는, MRI도 보통 마찬가지. 그렇게 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찍게 되고, MRI 같은 경우는 찍는 시간이 훨씬 길어요. 마찬가지로 마취를 하고, 그 다음에 MRI 이제 가까이 갈 때는 당연히 마그네틱 있는 거 굉장히 주의해가지고,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길쭉한 원통형 같은 기계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강아지, 고양이 이제 MRI 이제 찍게 되죠. 기본적으로 이제 움직임을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마취 같은 것도 이제 굉장히 신경을 쓰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촬영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엑스레이를 제외한 이런 영상기기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이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이번 슬라이드를 끝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엑스레이 이제 촬영하는 부분,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쭉 한번 리뷰를 해드릴게요. 리뷰해드리고, 나중에 이런 동영상 같은 거를 다음 시간에 볼지 아니면은 실습할 때 볼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거 보정하는 방법에 대한 동영상을 제가 갖고 있는 게 좀 있는데, 그거를 조금 보여드리면서 나중에 조금 실습하면 도움이 이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